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법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집단 단체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집단 소송 이야기 많이 나오죠. 6월 달부터 호날두, 노시오, 프로듀스 101의 문자 네. 투표, 네네. 그리고 또 인천에서 있었던 붉은 수돗물 사건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제 집단 소송, 단체 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단 소송이 어떤 걸 뜻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언론에 노출되는 기사들 보면은 집단 소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체 소송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집단 소송, 단체 소송 이런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단 소송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거래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소송 형태밖에 없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아 소송을 하게 되면 한 명이 전체적인 비슷한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판결 결과를 갖고 다른 동일한 사안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동일한 판결의 효력 라고 하는 기판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미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이긴 한데 자동차 리콜처럼 이제 해당하면 싹 다 받는 거네요. 그렇죠. 해당하면. 이제 그걸 이제 미국이나 네. 뉴질랜드, 호주 같이 이제 영미법계 국가라고 해요. 네. 영국이랑 관계가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에는 대체로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집단 소송 형태, 클래스 액션이라고 하죠. 네.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기능하고 있는 게 없고, 소송 허가를 들어간 것도 3년씩 소송 허가 결정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명무실해요. 단체 소송이라는 거는 사실은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용어가 용어는 그럼 자주 공식적으로 쓰이던데. 뭐예요? 그냥 없어요, 그런 거. 공동소송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그냥 있어요. 같이 한다. 네. 여러 명이. 원고들이 공동의 어떤 재판상의 청구 원인 관계가 모여 있어서 공동으로 소송을 한다라는 형태. 관계자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에서 공동소송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네. 법상으로 단체 소송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앞에 언급했던 호날두 노쇼, 네. 프로듀스 101, 이거는 집단 소송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이 아니죠. 집단 소송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럼 각각의 소송을 뭉쳐갖고 몇백 명이 들어간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한 명만 대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집단 소송이면 한 명이 그치. 해서 판결 받으면 기판력이 미치는 건데 지금 우르르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죠. 한다는 건 사실은 이미 집단 소송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공동 소송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좀 그래서 해보면 소송에 되겠네요.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그 이제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법원의 이제 판결의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 원고가 여러 명이다. 네. 원고가 203명이다. 원고가 1,000명이다. 이렇게 되는 형태의 공동 소송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공동 소송을 거는 이유는 뭘까요?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왠지 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디스카운트가 될 것 같잖아요. 공동 구매처럼. 공동 구매. 엠빵?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너도 그런 피해 입었어, 나도 그런 피해 입었어.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내용 똑같고 증명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같이 할까? 예를 들어 우리 3명이 같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 우리 셋이 같이 할까? 그래, 좋아. 왠지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왠지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좀 더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들어줄 것 같기도 돈도 좀 하고. 떼거리로. 처음에 들어가는 진입 비용 자체가 낮아질 수 있죠. 그러네요. 그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듀스 X101 유료 문자 투표 조작 의혹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시청자 260명이 이제 그 방송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했던 거는 고소를 해서 얻는 게 뭘까 하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정이죠. 그거군요. 그러니까 처벌 감정. 왜냐하면 이 문자 투표 값을 돌려받는 건 아닐 것 같고.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은 아닐 것 그리고 같다는 내가 거죠. 원하는 연예인 연습생이 순위가 조작됐으니까 올리고 싶은 거죠. 우리 오빠가 여긴데 왜 여기냐 이거예요. 정의에 대한 거구나. 정의와 그에 대한 사랑. 만약에 이제 저 내용은 단순 사기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저 방송국 자체에서 저걸 다 알고 있었다. 그럼 방송국이 그걸 배상해야 될 문제로 되니까 단순 사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믿고서는 신뢰도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광고주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투입을 했었던 연예 기획사들에 대한 문제도 될 수가 있어서 저 하나만 갖고 사실은 피해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것을 했던 엠넷이라는 회사 그 책임자들은 몰랐다. 그 PD만 사실은 그런 사실을 대충 알고 있었고 저런 내용들을 숨겼다라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 사실은 배임행위가 되거나 업무 방해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신뢰도를 추락시켜버리는 행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왜 소송 걸어라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아주 좀 협소한 질문이에요. 오히려 저 소송은 호날두 노쇼에 대한 소송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소송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노쇼는 지금 고소고발해도 사실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건 수사하기도 좋아요. 국내에 서버가 다 있잖아. 한 번에 다 압수수색하고 다 털 수 있어요. 일단 그러면 시청자들이 지금 단체로 소송을 네.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청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분들이 이제 피해자로서 했었다면 고소였을 거예요. 직접 피해자니까. 고소. 근데 사기로 할 때 사실 그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자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발이라는 형태를 취했거든요. 차이 좀 알려주세요. 고소 고발이 또 고소, 고발? 달라요?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데 고소는 직접 내가 피해자여야 돼요. 또는 내가 고소권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고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시청자들이라도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했을 때 가장 시청자 입장에서 소송을 건다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를 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어요. 정신적 위자료 청구. 네, 그렇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사기 방송을 해갖고 내가 그거 보다가 혈압이 올라갔고 시험을 망쳤다. 죽을 뻔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니네가 사기친 거라며. 난 걔가 됐었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됐어야 돼가 떨어져서 넌 너무 충격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데 그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는 몰라요. 그쵸. 우리나라 법원은 네. 사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냉정하거든요. 네. 칼같이 자릅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이라는 게 이제 보면 시청자 또는 유료 문자 보낸 사람만 피해자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드러나는 걸 봐서는 근데 막상은 숨어 있는 피해자가 더 큰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고주 또는 특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이런 쪽들은 사실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회사 자체가 그걸 알았다 몰랐다에 따라서 공모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알겠어요.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인 엠넷 자체도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200 몇 명이 뭐 열받은 애들이 모였어요. 모였어요. 열받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소송하자 그랬는데 뭐 이제 뭐 법률적 지식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없죠. 이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눈 굴리기랑 비슷해요. 260명이 모였으면 이미 눈이 굴려진 거예요. 네. 그럼 그 안에는 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미 그거를 만들 때 구성할 때부터 시야시 중간 그치. 코어를 구성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260명이 모이거나 단체 소송을 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가 될 때까지가 사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구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런 소송이라면 변호사들 중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걸 통해서 내가 그렇죠. 매스컴에 나갈 수도 유명해지고. 있고 오히려 저 소송을 통해 갖고서는 날카로운 법리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유명한 변호사 중에서 서울시장 하시다가 날카로워. 낙마하셨던 네. 오세훈 씨 네. 같은 경우에도 일조권 소송을 해갖고 그걸로 유명세를 타서 정계 진출까지 맞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맞아요. 걸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내부의 의사가 하나로 집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변호사와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렇죠. 한 건으로 통일을 해나가는 건가요? 통일해 나가는 거예요. 260명이라면 260명의 의사를 단일한 의사로 통일시킬 수 있는 어려울 것 작업을 같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단체 소송을 뭐 제기할 것이다, 이런 뭐 고소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뭐 올라오는 것까지는 많이 봤는데 그치. 그 결과나 뭐 승소했다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들은 게 있죠. 뭐요? 있어. 뭐 있을까요? 통신회사들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들 그런 소송들은 아. 단체 소송 걸렸고 어떻게 네. 결과가 나왔다 이겼다 졌다라는 걸 그러네. 뉴스로 계속 보도돼서 다 들었어요. 해킹 당해갖고 정보 유출됐을 때 그게 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그러네요. 그 단체 소송할 때 몇천 명씩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맞아. 어때 10,000명씩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거 이제 뭐 말씀하시니까 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때 어떨 때 법원 판결에서는 뭐 1심에서 1인당 뭐 30만 원 지급해라. 그러면 그래서 1,000명이다. 그러면 30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많이면 만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뭐 17반으로 모아갖고 소송 비용 각각 뭐 10,000원씩 내라 해갖고서는 뭐 1억 만들어서 소송한다. 뭐 이런 형태로 한 거죠. 펀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네. 네. 이제 공동으로 네.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네. 좀 이렇게 하면 좀 승소할 수 있다. 네. 최소한 뭐 이 정도는 충족이 돼야 네. 이 공동 소송이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요건들이 있을까요? 공동소송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아까 이제 표현을 썼을 때 단체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네. 공동소송을 하는 원고들이 사실 단체적 성격을 갖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공동 원고가 돼줘야 돼. 안 그러면 뭐 각자 입장이 막 다르고 이해관계가 막 달라서 이렇게 약속했던 거가 이쪽에서 뒤집어지고 개별적으로 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개별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공동소송 붕괴돼요. 그렇겠네요. 붕괴돼요. 이제 그런 공동소송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뭉쳐져서 강해진다기보다는 소송상으로는 공격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경우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냐 아니면 너도 만연하게 관리를 했었냐 해당되는 뭐 비밀번호 변경 같은 걸 주기적으로 했느냐 뭐 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게 쟁점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뭐 하지 않았고 했는데 그거를 굳이 정보로 다 확인도 안 됐는데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SNS나 이런 데서 올려서 그런 것 때문에 쟁점이 돼서 난 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올려서 증거로 제출이 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 공통의 항변 사유로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적의 포인트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네요. 공격 포인트. 네. 그 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로 걸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분산되면서 거기가 빡 뚫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전체를 뒤로 공격하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다 뚫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포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나머지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공동소송 단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열이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공동소송을 하게 되면 영화 300에 나온 것처럼 300명이 하는데 한 명 때문에 죽잖아요 다. 그렇죠. 그죠? 그 등 그분 때문에 그분이 마음을 삐뚤하게 써갖고 근데 거기 나온 것처럼 방패를 막아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라락 같이 동일한 청구와 항변을 다 같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가 뚫렸을 때 그게 영향을 받아갖고 다른데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고소를 있는 이 당한 쪽은 되게 그렇게 이렇게 좀 뚫어보려고 하겠다. 그렇죠. 단체 중에 그러니까 민사 소송으로 갔을 때 공동 소송의 형태는 그게 굉장히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방어 비용도 크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이제 인원이 많다고 꼭 좋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죠? 결국은 뭐냐 프로세스상의 문제들이 오히려 많고 소송 자체의 쟁점상에서는 딱 한 가지 불리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원고가 있을 때 그게 다른 원고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게 바람직하네요. 사실 기술적으로 이기려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100% 이제 동일해야 근데 그게 되고. 이제 변호사가 제외시키기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같이 모여갖고 나도 하기로 했는데 왜 난 이거 갖고서 맞아. 나는 무조건 빼 이렇게 되고 의뢰인인데, 맞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자기가 또 말 안 하면 그만인 거고. 네, 그래서 공동 소송이 될 때는 사안이 굉장히 선명할수록 좋고 네. 사실관계가 서로 막 다를 수 있는 건 별로 좋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 소송, 그러니까 단체 소송이 네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이득이고, 근데 오히려 주장 입증이 좀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죠, 조심할 그렇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었네요. 이게 단체로 하면은 이제 그렇죠. 힘도 세 보이고, 네, 그치. 그럴 거라는 또 생각도 그냥 좀 기계적으로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듀스 101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면은 공동 소송이 결국은 같이 많이 이제 거론된 단어가 결국 사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편에는 네. 사기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네요. 아, 네. 간단한 법률 상식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